이렇게 됐을 때 100짜리를 자 150으로 한다. 그러면은 자 이 선을 이동하면 이 선만 움직이잖아요. 그죠? 150이 좀 옮겨졌어요. 그럼 이 선은 어떻게 돼요? 다시 요만큼 어떻게 연장을 해야 되죠. 그죠? 연장. 하나는 이동하고 연장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걸 일부는 이동을 하고요. 일부는 연장을 동시에 해줄 수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 주로 이 공간, 어떤 공간을 그렸는데 이 공간 크기가 사이즈가 변경이 될 때 사용을 하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스티치라는 명령이고요. 스티치. 그 다음에 작업 영역 개념. 이거는 사실 명령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지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토캐드에서 빈 문서를 열게 되면 화면상에 보이는 작업 영역은 A3 사이즈로 설정이 돼요. 화면에 보이는 크기가. 이게 420에 297 사이즈입니다. 자, 이게 마우스로 축소 확대를 하게 되면 뭐 이만큼 사이즈지만 이 정도는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위가 비교적 뭐 10배, 20배 커져 버리면 만약에 만 단위다 라고 하게 되면 자, 마우스로 확대 축소하기 때문에 한계가 생겨요.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맞게끔 영역을 새롭게 설정을 하고 작업해 주시는 게 조금 편해요. 확인하기가 쉽고. 그래서 도면 작은 크기에 맞게끔 영역을 설정해 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목깎기. 자, 여기 목깎기하고 필렛은, 목깎기하고 챔프는, 필렛과 챔프는요, 이거는, 자, 2개, 3개 이상의 명령을 이용을 해야만이 어떤 형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 이런 선이 있고, 여기에, 자, 원이 그려집니다. 원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선이 어떻게 돼요? 잘리겠죠? 그죠? 트림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런 모양이 완성이 돼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필렛을 이용을 하면, 자, 이런 선에서 바로 이 모양으로 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2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한 번으로 끝내준다는 겁니다. 조금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챔프도 마찬가지. 자, 이런 2선이 있는데, 챔프는 이런 선으로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선으로. 자, 이 챔프가 없으면 이거 상당히 작업하는데 많이 소요가 돼요. 자, 이런데 이 위치에서 이 선을 그리려면 선을 그리고자 하는 위치를 찾아야 되죠. 찾아야 돼요. 그리고 자, 선을 새롭게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잘라줘야 되죠. 보통 한 3개, 4개의 명령을 써야 돼요. 근데 자, 이 챔프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그냥 바로 만들어져요. 바로. 자, 요 2개 명령은 한 2-3개 이상의 과정 단계를 거쳐서 명령을 실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에 깔끔하게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명령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더 익혀보겠습니다. 이야기했던 것처럼 350대, 150대 있는데 이걸 500짜리로 늘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 사각형이 이렇게 4칸이 100짜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최종 300으로 이렇게 공간을 조절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원양의 사각형 300에 150짜리 사각형. 자, 그립니다. REC 할게요. 그냥 REC. 자, 클릭을 하고 골뱅이 해서 라인으로 그릴게요. 라인으로 300 150 300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치수를 하나 이렇게 표기할게요. 치수를 표기해 놓으셔야 우리가 명령을 적용했을 때 이 크기가 제대로 변경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치수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D 엔터 들어갔어요. 그죠? 자, 수정 맞춤 전체 축척 얼마 정도 할까요? 고민하실 필요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해보는 겁니다. 해보시고 안 되면 또 변경을 하시면 돼요. 뭐 아니면 뭐 10 해보고 10은 너무 크네? 그럼 또 바꾸시는 거예요. 10과 5 사이 뭐 7이나 8 이렇게 해보시면서 적당히 크기를 이제 찾아 나가시면 돼요. 자, 높이도 조금 표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300과 150. 자, 요 간격을 띄우는 방법이 있고요. 또 띄우지 않고 하는 방법은 색깔을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색상. 색상을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해버리면, 그죠? 선택해서 적용하고, 자, ESC 해버리면 눈에 확 띄겠죠, 그죠? 그죠? 색깔을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도면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출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력할 때 우리가 색상 단위로 성 굵기를 다르게 출력할 수가 있어요. 파란색, 초록색은 0.5mm로 출력할 수가 있고, 흰색은 0.3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 굵기를 다르게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 굵기에 대한 출력은 나중에 출력할 때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그 내용을 화면상에서 구분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색깔을 쓰기도 합니다. 색상을 사용하기도 해요. 크기 변경합니다. 300짜리가 얼마로 변경됐어요? 300짜리가 500으로 변경이 됐어요. 자, 이 스티치라는 명령, 아이콘이 이겁니다. 아이콘이 이거고요. 아이콘이 이놈이고, 명령은 S인데, 이게 선택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자, 지금까지는 선택을 할 때 하나씩 영역으로 아무런 어떤 방법이든 제한 없이 선택만 하면 됐는데, 자, 이 스트레치는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요.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택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선택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자, 일단 S, 엔터. 자,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위에 보시면 이게 어떻게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걸침 윈도우 또는 걸침 폴리곤만큼 신축할 객체를 선택하라 되어 있죠. 이 걸침 윈도우라는 게요. 점선 사각을 뜻합니다. 점선 사각. 자, 예를 들어서 선 위에서 이렇게 클릭하면 단일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앞에 볼게요. 그냥 선택하고 엔터 친 다음에 적용을 해 보시면요. 이동해요. 무브와 똑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적용돼야 될 사항. 이 객체, 요 세 개가 적용이 돼야 되죠. 그죠? 이거는 위치가 변경이 돼야 되고, 이거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고정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명령 자체가 아예 적용이 안 돼야 되고요. 요 세 개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 선택하고 엔터 치고 나서 기준점 잡고 옮기면 이동이 돼버려요. 스트레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단일 객체로 선택을 하게 되면 스트레치는 무브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 자, 실선사각.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객체가 선택이 되나요? 요것만 선택이 되죠. 그죠? 근데 적용돼야 될 생은 요 세 개였잖아요. 그죠? 그럼 안 되는 거야. 선택이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렇다고 이렇게 선택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것도 적용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실선사각이 안 돼요. 실선사각이. 자, 그런데 점선사각으로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자, 요 세 개 대상 객체 선택이 되죠. 그죠? 요거는 선택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자, 클릭 드래그 해보면 선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다르게 설명하면, 일단은, 적용돼야 될 대상이 선택돼야 되는 건 맞고요. 점선 사각으로 선택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선택했을 때요. 점선 사각에서, 자, 하나의 선이 완전히 들어온 거 있죠? 그죠? 자, 이 선은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되는 거고요. 이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선. 선택이 되면서 점선이 걸쳐진 선 있죠? 그죠? 선택이 되면서, 자, 요 사각형 영역에, 요 사각형 영역에 걸쳐진 선이 있죠?
요 두 선. 이거는 이 길이가 변경이 돼요. 길이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동이 된 거죠? 이거는 길이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애써 실행하시고, 자, 여기 점선 사각은 클릭해서 왼쪽으로 들어가 있을 때 점선 사각이 나타나요. 자, 클릭하고 엔터. 자, 기준점 클릭. 그리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쭉 옮기면서 얼마 옮겨줘야 됩니까? 200이 돼야 되죠? 200 엔터. 500이 됐어요. 그죠? 자, 한 단계 더. 자, 이 값을 150인데 200이 되게끔 변경합니다. 자, 여기서는 스태치 하시게 되면 요거는 이동이 돼야 되죠? 그죠? 요게 길이가 조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점선은 이렇게 선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위쪽으로 하려면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 그죠? 엔터, 클릭, 위로 50이 되겠죠. 그죠? 200이니까. 근데 아래쪽으로 해버리면 50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한 번 안 되고요. 왜 안 되느냐면, 만약 이렇게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하면, 옮기면요. 요 공간, 이 두 선은 어떻게 돼요? 이동이 되거든요. 이동이 된다는 건, 이 두 공간, 이 공간은 변경이 안 된다는 소리세요. 요 공간 크기는 변경이 되지만, 요거는 변경이 안 돼요. 요건 당연히 선택이 안 되니까 변경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선택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한번 하셔야 되고, 요렇게. 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간이 나뉘어진 만큼 따로따로 하셔야 돼. 그래서 S에서 이게 지금 300이 돼야 되니까 영역을 점선 사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엔터 기준점에서 125가 300이 되려면 175다 그죠? 175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하셨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중간에 이렇게 잡아버리면 요거는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고정이 돼버려요. 요것도 선택 안 됐기 때문에 고정이 돼. 이것만 이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이에서 공간이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잡아주셔야 돼요. 크게. 이렇게 크게. 그래서 영역 안에 들어온 거는 무조건 그 크기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릭 드래그 클릭 175. 그죠? 그 다음은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잡아야 이 공간은 고정. 클릭해서 175. 다음 이렇게 해서 기준점 175. 자, 높이는 150이니까 아래 위로는 이렇게 잡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50 하면은 이렇게 최종적인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축소가 안 되는 이 이유가 우리가 문서를 처음 열었을 때 기본 크기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A3 사이즈로 설정이 되거든요. 420에 297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린 건 상당히 큰 사이즈죠. 그죠? 기본 값보다는 크게 그릴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를 벗어나 버리면 이게 더 이상 마우스로 축소 확대가 안 돼요. 이게 이제 불편해집니다. 물론 이 상태에서 다 안 보이는 상태에서 축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경우는 마우스 볼을 두 번 누르면 다 보이기는 해요. 다 안 보일 때. 그렇지만 축소를 하다 보면 이게 더 이상 축소가 안 돼. 이게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자, 이 작업 영역 설정하는 게 필요해집니다. 이건 이제 필수는 아니에요. 안 보이면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되기 때문에.
필수는 아닌데 그래도 약간 불편한 점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A3에 비해서 420이라는 수치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한 3배에서 한 5배 정도? 한 3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래도 무난하게 좀 작업하는 큰 변 지장이 없는데 이거 더 큰 사이즈 버리게 되면 약간은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새롭게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설정을 해주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역 설정하는 거 잠시 들어갑니다. 자, 지우는 명령 중에 한 번에 딱 지울 수 있습니다. 자, 엔터. 지우는 명령 주시고요. 자, 여기서 마우스 사용하지 않고요. 자, 키보드로 O를 입력합니다. 자, 소문자 입력하도 상관없습니다. All, 엔터 하면 모든 객체를 다 선택하겠다는 소리세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다 지워집니다. 다 지워져요. 자, 영역 설정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키보드를 조금 입력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요 명령을 실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엔터 하고 나면 명령행을 보시면 왼쪽 아래 구석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절대 좌표로 영역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터 해보세요. 자, 오른쪽 위가 얼마로 되어 있나요? 420에 290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이 0,0이고 오른쪽이 420에 297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로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20 크기가 되는 거죠. 그죠? 세로 크기가 297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A3 사이즈가 절대 좌표에서 잡혀져 있습니다. 자, 엔터 종료하시고요. 자, 영역을 이제 새롭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크기가 가로 911에 자, 세로 701짜리를 그릴 거예요. 그럼 이 기본 사이즈보다는 크잖아요. 그죠? 그죠? 이걸 새롭게 이제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럼 얼마 정도로 설정해야 되느냐? 이거는 정확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요 사이즈, 이 내용이 그려질 영역이면 돼요. 영역. 그러다가 너무 빡빡하게 하면 그러니까 실제 내가 그리고자 하는 크기에 대해서 한 2~3배 정도만 크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901 곱하기 2 정확하게 계산하실 필요 없고요. 900이니까 그냥 대충 900 혹은 1000 정도로 잡고 2배 하면 1000 잡고 2배 하면 2000이 되죠. 그죠? 700, 800으로 잡고 2배 하면 1600이 되겠네. 그죠? 이렇게 어림잡아 계산하시면 돼요. 어림잡아. 그래서 우리는 2000에 1600으로 사이즈를 잡아주겠습니다. 자, 명령 실행하시고요. 자, 왼쪽 아래는 0,0으로 들어갑니다. 0, 엔터 치면 되죠. 그죠? 왜? 0,0이 기본 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엔터. 하고, 자, 여기서 2000, 1600. 엔터.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영역 설정할 때 2가지 명령이 필요합니다. 자, 영역은 자, 우리가 처음에 딱 작업을 하면 이게 화면 영역이라고 할게요. 모니터 영역입니다. 모니터. 보면은 자, 이 영역 안에 자, 이렇게 A3 사이즈가 설정이 돼요. 그죠? 근데 이걸 자, 리미터라는 명령 영역을 설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2000에 1600을 바꿨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이 노란색이 2000에 1600 바뀌는 게 아니고 영역은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렇죠? 영역은 바뀌었지만 화면상에 보이는 거는 아직까지 A3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을 하고 나면 이 영역을 화면상에 다 보이도록 다 들어오게끔 명령을 하나 더 같이 실행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게 줌입니다. Z.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축소 확대할 때 마우스 볼을 이용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키보드를 입력하면 그게 줌이라는 명령이세요. 엔터. 하시면 여기에 전체가 있죠. 전체. 전체 A. 그러니까 리미터로 설정한 영역 전체를 화면상에 보이도록 들어오게끔 해주는 거예요. 엔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화면상에 보이는 기본 영역이 2000에 1600 크기로 비율이 이제 어느 정도 맞춰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 선을 내가 그렸을 때, 그죠? 크기가 2000 정도는 혹은 가로 방향에서 2000 정도는 충분히 선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셨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그릴게요. 자, 선을 가로 크기 911, 세로 701 해서 선을 그리세요.
자, 마지막에 C 엔터. 8만큼 띄워져 있다, 그죠? offset 8. 18인가요? 자, offset. 자, 18. 한번 보이게. 자, 이렇게 하면 좀 불편해요. 왜? 모서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잘라줘야 돼요. 그죠? 잘라줘야 됩니다. 자, 일단 너무 많이 띄웠을 때는요, U 엔터 해버리세요. 다시 더 들어갔다, 그죠? 근데 여기서 앞에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사각형을 그렸을 때 자, offset을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면 같이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럼 모서리를 편집할 필요가 없게 돼요. 이게 차이가 이거는 선이고요. 이거는 사각형으로 그린 선이었습니다. 요거는 결합이 되어 있고 요거는 결합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는 선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폴리선이라고 했습니다. 폴리선. 자, 우리는 폴리선을 자, 선으로 분리를 시킬 수가 있었고요. 선을 다시 폴리선으로 결합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결합을 해버리면 훨씬 작업하기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자, 결합하는 게 그죠? J, 조인. 수정의 아이콘이 이거였고요. J. 한번 해보죠. J. 그래서 자, 선택. 하나, 둘, 다 선택하시면 다 선택하고 그냥 엔터 치면 결합이 끝나는 거예요. 결합이. 그리고 offset해서 18 띄우면 모서리 편집할 필요가 없게 돼. 모서리가. 그 다음에 또 얼마 띄워야 돼요? 45죠. 그죠? 또 offset 45. 이기 때문에 자, 요 선을 요만큼 띄우는 것보다요. 370 띄우시는 것보다 선을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 그려버리세요. 선을. 자, 위치를 잘 보세요. 여기입니다. 가운데 선이에요. 여기입니다. 여기. 가운데를 연결을 해버립니다. O 엔터 해보세요. O 엔터. 값을 입력하실 때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45에 2. 분수 형태로 그대로 입력해버리시면 돼요. 계산을 해서 직접 넣을 수도 있지만은 분수 형태로 간격값을 입력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가 알아서 계산해줘요. 그래서 선을 선택해서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자, 이렇게 띄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가운데 선은 이제 필요가 없어요. 선을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가운데 선은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제 요거 요렇게 잘려 나갑니다. 그죠? 자, 이 선은 여기 요 사이에서 잘려 나가고요. 그죠? 그리고 요 위치에 잘려 나가죠. 그래서 각각 요 위치점을 지나가는 선, 자, 요 위치점을 지나가는 선, 요 위치점을 지나가는 선, 이 세 개의 선이 경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R에서 자, 요렇게 선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엔터 치고 필요 없는 부분,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잘렸습니다. 치수를 한번 표기해 보시고요. 이 치수를 표기를 하신 상태에서 치수 크기도 조금 변경을 해 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오른쪽처럼 창이 지금 이게 가로는 동일한데 세로값이 701에서 얼마로 바뀌었나요? 1201로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변경을 해봅니다. 보시면 여기 공간이 작잖아, 그죠? 그죠? 이 공간이 작을 때 치수를 표현하는 방법. 공간이 작을 때 치수를 표기하는 방법. 자, 일단 이렇게 하면 위로 갔습니다. 자, 됐고요.
됐어요? 하나, 둘 하니까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이렇게 하살표 자체가 이렇게 겹쳐버리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자,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크기를 줄이는 방법.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하나 방법은, 자, 이 하살표 있죠? 하살표를 모양을 다른 걸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크기를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 하니까 아직 나왔네요. 그래도 이제 겹치지는 않네, 그죠? 겹치지 않는데 치수가 조금 보일 듯 말 듯.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크기를 조금 더 작다. 그럼 조금 더 키울게요. 한 8 정도 키우면 또 겹쳐져 버린다, 그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 하살표를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경할 수밖에 없어요. 자,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모든 하살표를 변경을 해버리든지 아니면 가운데 겹치는 부분만 점이라든지 이런 걸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만 변경하지 말고 전체 그냥 변경하는 방법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수정해서 여기 하살표 있죠? 그죠? 그러면 하살표 모양을 다양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점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기울기 선, 체크 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시면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표현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점으로 표현을 이렇게 해주시면 겹치지가 않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그릴 건데, 자, 우리가 캐더에서 기본 작업 영역이 420에 697이었다, 그죠? 요 영역이었는데, 기본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한 10배 정도 크다, 그죠? 10배 이상이 크다, 그죠? 10배 이상이 높이 방향으로 따진다라면 상당히 큰 거죠. 그죠? 한 20배 가까이 커져 버렸는데, 그래서 영역이 너무 작아서 영역 재설정을 해주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그 영역은 한 두세 배 정도 크게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그죠?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실행할 때는 항상 두 가지 명령 실행하셔야 돼요. 두 가지. 작업을 설정하고 설정한 영역 화면 상에 다 띄우게끔 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건 항상 이게 실가반을 세팅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자, 5천에 만 사이즈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해서 왼쪽 아래 0,0. 자, 5천에 자, 만 줌 올 이렇게 세팅이 되어야 된다겠죠? 자, 여기서 사각형. 이제 뭐 사각형은 라인으로 그리시든지 사각형 그리시든지 이제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저는 조금 빨리 해서 사각형 그릴게요. 사각형 그리는데 골뱅이 2100, 4,000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치수 개념도 우리가 했었거든요. 치수 개념을 하게 되면 크기 개념으로 들어가요. 가로 2100, 세로 4000 하고 방향, 위치, 클릭 해서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의 선이 안쪽으로 300, 100이다, 그죠? 근데 위에 게 200이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offset 300 하면은 동시 3개는 같이 띄워지겠죠? 근데 이게 안 맞죠? 그죠? 자, 분해를 하겠습니다. x 분해. 그리고 요게 제가 다 지워져 버렸네요. x 이것도 분해해서 이거는 지우고 offset 200 띄우면 되죠, 그죠? 그죠? 자, 근데 오늘 배웠던 걸로도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offset 300 띄웠습니다. 자, 이걸 200이 돼야 되죠. 얼마 길어진 거예요? 100 길어진 거죠. 그죠? 그럼 요 간격이 지금 300이니까 200으로 줄이면 되죠. 스트레치 했어. 자, 요렇게 선택했어요. 위로 100만큼 이동을 해버리면 200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작업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리려면 지금
자, 여기에서 600이다. 그죠? 여기에서 600이죠. 그럼 이거는 이제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선을 하나만 띄워야 되니까, 일단 분해를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는요. X 해서 분해하고, offset에서 600 띄우고, 600 이렇게 띄웠습니다. 그러면, 자,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나머지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정리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모양은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럼 이 선은 지금 필요가 없죠? 이 선 필요 없어요. 선을 정리할 때는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자르기 명령을 통해서 잘라냅니다. 그죠? 이렇게 작업을 해 나가요. 자, 그런데 이 과정을, 자, offset을 했고요. 그죠? 선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지웠고요. 자, 트림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단 하나의 명령으로 바로 처리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챔프라는 명령입니다. 챔프라는 명령이에요. 자, 요걸 자, 바로 한번 해볼게요. 바로. 자,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이 나갑니다. 자, 사각형 명령으로 일단 그리셔야 돼요. 자, 클릭을 하고 골뱅이 2100에 4000 해서 선을 그리세요. 자, 안쪽으로 300, offset 300 해서 띄웁니다. 에서 우리가 지금 요 값은 안 맞죠, 그죠? 그죠? 이 선이 위로 얼마? 100만큼 가야 돼요, 그죠? 자, 선을 선택을 해보세요. 선택을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사각점이 생기죠, 그죠? 긴 사각점도 생깁니다. 자, 잠시만요. 우리가 선을 경우에 선을 선택했을 때하고 결합된 폴리선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사각형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다르죠, 그죠? 자, 요 사각점 있죠? 긴 거 있죠? 자, 요거 선택해서 일단은 요거 먼저 선택해 볼게요. 정사각으로 된 거. 요거 선택해서 위로 움직여 보세요. 그럼 선이 기울어져 버리죠. 그죠? ESC 누르시고, 자, 요거 선택해 보세요. 자, 요거 선택해서 위로 쭉 움직여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게 스트레치죠.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치라는 명령 사용 안 해도 되네요. 요거 선택해서 위로 해서 얼마? 100 엔터 하면 되죠. 위쪽으로 100 엔터 하면 이게 스트레치가 된 거예요. 자, ESC. 자, 요게 선은 다릅니다. 선인 경우에는 모양이 달랐죠. 그죠? 그래서 이거 선택해서 하면은 이거는 이동이 돼요. 이동이. 이게 결합이 된 거하고 단지 연결된 거하고 이게 기능에 따라 사용하는 위치 기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챔프라는 명령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챔프라는 명령은요.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은 반드시 선과 선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자, 곡선하고 선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돼요. 선과 선. 두 개의 선과 선에서 교차점이 있죠. 그죠? 교차점에서 일정한 떨어진 거리에서 선을 서로 다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챔프입니다. 챔프. 자, 챔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선이 만나는 교차점에서 떨어진 거리 하나, 둘. 자, 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차점에서 떨어진 거리와 그 다음에 요 사이 각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명령 실행을 하다 보면 옵션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자, 거리 두 개의 방법으로 이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죠? 각각 이 선과 이 선이 연결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결되는 두 선의 교차점에서 각각 떨어지는 거리를 계산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예요? 300이죠. 그죠? 책에서 지금 600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 간격이 600이죠. 그죠?
근데 챔퍼는 반드시 연결하는 두 선, 연결되어 있는 두 선의 교차점에서 거리를 측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거리는 300입니다. 300과 300에서 선을 연결할 거예요. 자, 적용합니다. 자, 명령 아이콘은 여기 있고요. 수정에 요걸 클릭을 하셔야 보입니다. 뭐 딱이라고 되어 있죠. CHA, 챔퍼라는 명령이고 CHA. 자, 실행합니다. CHA. 자, 그리고 명령, 이거는 옵션을 좀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옵션을 위에 설정되어 있는 거 잘 안 봤는데, 요 두 개를 보게 됩니다. 자, 이 거리라는 거는, 선을 연결한 이제 거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0이 다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다시 재설정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걸 좀 보셔야 돼요. 요게 혹시 자르지 않기로 되어 있는 분? 안 돼, 그죠? 자, 이게 뭘 말하느냐면, 이게 자르기와 자르지 않기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자르지 않기로 되어 있다라면 선이 이렇게 연결하고 이 기존선은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지금은 없어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드는 자르기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자르기 모드로 되어 있어야 되고 거리는 각각 300, 300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드가 만약에 안 맞다라면 명령에 보면 자르기 옵션이 있죠? 여기에서 이 모드를 변경을 하게 되고요. 거리는 여기 거리 옵션이 있죠? 여기에서 값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자르기로 다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거리만 설정을 할게요. D 엔터. 자, 첫 번째 뭐 따기 물어보네요. 300이죠? 300 엔터. 두 번째 300이죠? 300.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선택을 해보세요. 자, 하나, 둘. 됐죠? 그죠? 근데 이 명령은 한 번 적용하고 나면 명령이 어떻게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근데 이것도 해답이 있어요. 한 번 적용할 게 아니라 여러 번 적용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답은 명령행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 한 번 실행하고 나서 다시 실행하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거리값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다. 그러면 어떻게? 다중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죠? 자, 이 옵션을 사용을 하면 이제 한 번이 아니라 엔터를 칠 때까지는 이제 계속 적용이 돼요. 그래서 다 했으면 이제 엔터하고 종료를 합니다. 한 4단계, 3단계, 4단계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한 단계로 그냥 바로 처리해 준 거예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겠죠. 볼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수 하나만 일단 표기할게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자, 이렇게 하나 표기했습니다. 지수를 이렇게 표기가 나면 하나를 표기하고 이 크기를 이 도면에 적당한 크기로 먼저 세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 D 엔터 들어갑니다. 너무 작다 그죠? 자, D 엔터 수정. 자, 문자 맞춤. 자, 맞춤 있다 그죠? 맞춤에서 전체 크기 얼마 정도 할까요? 한 20 정도 줘볼까요? 20? 20이 좀 여기까지 표현된 게 아니다 그죠? 이거 제가 잘못 지정을 했네요. 여기까지다 그죠? 자, 이 경우도 지우고 하실 필요 없어요. 지우고 하실 필요 없이 자, 치수 선택하셔가지고 자, 이 치수 보조선 끝점이 측정 위치거든요. 여기는 맞는데 여기가 잘못됐죠. 그죠? 그래서 이 파란 점을 선택해서 여기로 옮겨버리시면 돼요. 지우고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지 않는 위치점을 치수 보조선 끝점을 선택해서 옮기시면 돼요. 좀 작은 것 같네. 좀 더 키울게요. D 엔터 1.5배 정도 키울까요? 1.5배 정도 키우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 1.5를 곱하면 30이 되는 거죠. 그죠? 30. 확인, 닫기. 또 좀 작나요? 조금만 더 키울까요? 한 50 정도 해버릴까요? 자, 이렇게 크기를 계속 바꾸시면 돼요. 50 너무 크네요.
너무 자주 바꾼다, 그죠? 한 40 정도로 할게요. 자, 이렇게 계속 뭐 고민하고 있을 필요 없어요. 계속 변경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크기는 이 정도 됐는데 모양이 화살표가 아니라 점이다, 그죠? 그죠? 점이네요. D 엔터 수정. 자, 여기 기호 화살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바꾸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바꾸면 두 번째는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점이 두 개 있네요. 점이 있고 작은 점이 있다, 그죠? 그죠? 점으로 할게요, 점. 자, 확인, 닫기 하면 점으로 바뀝니다. 그죠? 근데 점이 너무 크네요. 그죠? 상대적으로, 그죠? 문자에 비해서, 그죠? D 엔터. 그래서, 자, 이게 점 화살표 기본 크기입니다. 이게 이 종류에 따라서 이 기본 크기는 바뀌어야 돼요. 이 점일 때는 이 기본 크기 1 정도 하시면 돼요. 1. 점일 때는 기본 크기를 1로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닫기 해보시면 적당하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안 맞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맞나요? 치수 보조선 길이가 안 맞죠? 치수 보조선 길이가 책에서는 똑같아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습니다. 자, 기본은요, 선택한 위치에서 선이 그려져 가요. 선택한 위치에서 그려져 나갑니다. 선택한 위치에서 그려져 나가요. 그래서 선택한 위치가 일직선이 아니라면 길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리는 방법이 선택한 위치가 아니고요. 치수선 있죠? 이 치수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수 보조선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D 엔터. 자, 수정. 들어가서 우리가 조절할 건 치수 보조선이에요. 그래서 선 들어갑니다. 선. 그래서 보면 치수 보조선이 있다, 그죠? 자, 여기서 자, 고정 길이 보조선 있죠? 고정 길이 치수 보조선. 이걸 체크를 해줍니다.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자, 이걸 체크를 하게 되면 이제 치수선에서 요거로 이제 그려서 내려가요. 요거는 선 길이입니다. 1은 조금 작을 거예요. 한 10 정도만 해볼까요? 10. 확인. 닫기. 보시면 자, 요 길이가 똑같아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치수를 다 표기를 하고 변경해도 되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를 표기하고요. 그걸 내가 원하는 형태로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치수를 표기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이렇게 표기된 게 나란히 직선으로 표현된 게 연속 치수라고 했거든요. 연속 치수. 이걸 좀 빠르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석에서 이 주석에서 요거 있습니다. 요 아이콘요. 아이고, 노막돼 버렸네. 요 아이콘이었어요. DCO. 단축키는. 자, 명령 주시고요. 첫 번째는 자동으로 인식이 돼요. 첫 번째 지정할 필요 없어요. 다음 점 위치. 여기까지다, 그죠? 2900. 그 다음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종료하는데, 여기서 종료하면요, 종료가 아니라 선택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엔터. 두 번 종료합니다. 자, 연속 치수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3개의 치수가 연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 치수는 처음부터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기준 치수를 하나 측정을 합니다. 자, 하나, 둘 해서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연속 치수를 들어가셔야 돼요. 연속 치수.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전체 치수 일단 표기해 보세요. 전체 치수를 표기하시고요. 전체 치수. 이렇게 전체 치수를 표기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보기 좋게 표현하려면
요 치수선 간격과 요 치수선 사이 간격을 똑같이 맞추시는 거예요. 치수선 사이 간격 조절하는 거. 요거 있습니다. 치수선 사이 간격 조절. dim space라고 해요. dim space. 자, 명령 주고 기본 치수 넣으면 기본 치수 그죠? 자, 안쪽 기본 치수에 고정될 치수 선택하고 다음 바깥쪽 치수 선택 엔터. 요거는 간격 얼마 정도 하면 될까요? 요 간격 600이네 그죠? 요 간격만큼만 하면 될까요? 조금 넘나? 그러면 600보다 작으면 되고요. 그래서 간격을 어느 정도 문제 해야 될지 모를 때는 기존에 나와 있는 치수를 참고를 하시면 돼요. 한 400 정도 해볼까요? 400 엔터 하면 이 정도 나오네요. 저는 그럼 이것도 400으로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엔터 400 해서 똑같은 크기로 간격을 똑같은 크기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래야 보기에 좋습니다. 자, MT 명령으로 도로 암거 글자 입력해 봅니다. 자, MT 하고 나면 자, 문자 첫 번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문자 높이를 여기서 설정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문자 높이 얼마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간격이 얼마였나요? 300이죠. 요 간격보다 문자 높이가 좀 작다 그죠? 요 간격 한 절반 정도 하면 될까요? 그러면 절반이면 150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문자 크기를 약간 이제 가늠을 해 보시면 돼. 기존 치수 나와 있는 값을 참고로 해서 그래서 H에서 150을 하겠다. 그리고 설정하고 나면 ABC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자 입력하기 전에 크기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 들면 이제 영역을 잡아주고 이제 도로 암거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빈 공간 클릭하고 종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미처 크기를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했을 때 MT에서 그냥 클릭해서 도로 암거를 입력을 했는데 화면상에는 보였는데 이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클릭을 해버리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상에 입력하는 거하고 결과물 크기는 다릅니다. 달라요. 너무 작죠, 그죠? 그럼 이제 수정 들어가야 되겠죠? 더블 클릭. 자, 크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크기 150 있네? 없으면은 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120이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문자 선택한 다음에 120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클릭 종료. 자, 위치는 이 사각형에 옮기면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 자, DT로 입력해 보세요. DT로 도로 암거라고 입력해 봅니다. 자, DT 해서 시작 자리점 클릭 높이를 150 정도 150으로 할까요? 각도는 0도 해서 도로 암거 저는 나오네요. 그죠? 나오는 이유가 뭐다? 자, 이게 물음표로 나온다라면 스타일에서 그죠? 이 글꼴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이게 초기 값은 굴림이 아니라 txt로 되어 있습니다. txt 이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면 물음표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스타일 혹은 여기 주석에 요 명령이라고 그랬고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글꼴을 굴림어로 변경 적용하시면 한글이 제대로 표현된다 그랬죠. 그죠? 자, 여기 목깎기 필렛이라는 명령 들어갈게요. 자, 필렛이라는 명령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릴게요. 자, 140에 100 사각형은 선으로 그리세요. 그냥 조금 또 사각형 명령을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으로 라인 명령으로 140에 100짜리를 그려주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새로 열지 않고 기존에 있는 도면에다가 옆에다 사각형을 그렸을 때 이 상대적인 크기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140에 100인데 여기에서 이 도면의 140에 100은 100 크기는 상당히 작은 크기죠. 이게 600이니까 100은 한 이 정도밖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선을 100에서 그렸을 때요. 아주 작은 선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려진 선은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십자선이 너무 멀리 있죠. 여기에서 위로 움직여봐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실제 그려진 선에 가까이 가야 방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왜냐하면 선을 그리실 때 값을 주기 전에요. 대충 크기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마우스 움직이시면 자, 이게 현재 보이는 선 크기입니다. 이제 800 정도 돼요. 근데 나는 100까지밖에 안 그릴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마우스를 왼쪽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이만큼 보여도 500이네요. 그럼 화면을 확대를 하셔야 돼. 확대를 하면서 이 크기를 비교를 조금 하시면서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140이고 그리고 100이고 자, 140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잘 그려 놓으시고요. 자, 원에서 자, TTR로 해서 하나, 둘, 그리고 반지름 30 하고 자, 자르기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잘랐어요. 그죠? 이걸 한 번에 하겠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자, 아이콘이 여기 있네요. 그죠? 목깎기. F. 자, 필렛. 자, F. 엔터. 자, 이거 역시 명령행을 보고 설정 모드를 봐셔야 돼요. 자, 모드 자르기, 반지름. 자, 이 모드 자르기는요, 챔퍼가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그리고자 하는 거는 곡선을 연결하고 이 선을 잘라낼 거예요. 그러니까 자르기로 돼 있어야 되고요. 자, 반지름은 다 0으로 돼 있죠? 근데 30으로 변경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30 입력하면 되나요? 안 되죠? 선택하라고 했는데 30 해버리면 뭔가 안 맞잖아.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R 들어가야 되죠. 그죠? R, 반지름. R. 얼마냐? 물어보네요. 30이다. 입력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 둘 하면 둥글게 깎입니다. 자, 이거 역시 한 번 적용하면 나면 명령이 종료가 돼버려요. 이제 세 군데가 남았어요. 뭐 어떻게? 다중이라는 게 있죠. 다중. 역시 다중에서 엔터 칠 때까지 계속 적용을 해 나갑니다. 자, 여기서 잡셔볼게요. 책에 예전에 안 나와 있지만은 자, 이 필렛이 선과 선만 되는 게 아니라 선과 원에도 적용이 돼요. 그리고 원과 원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원과 원과도 가능해요. 그러면 자, 오늘 했던 내용이죠. 그죠? 이게 크게 이렇게 명령한 겁니다. 스트레치 그리고 영역 설정하는 거 그리고 필렛 목 깎기 챔퍼 그죠? 자, 스트레치는 선택하는 방법이 중요했죠. 그죠? 점선 사각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클릭해서 왼쪽으로 영역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영역이 여러 개 나눠졌을 때는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지정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따로따로 하셔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영역 설정하는 거. 영역 설정하는 데 두 가지 명상이 있습니다. 리미트와 줌. 두 가지를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영역은 도면 전체 크기 한 두세 배 정도 크기로 세팅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치수 탭에서 이제 몇 가지 했던 거 크기 변경, 하살표 모양 변경했었고요. 치수 보조선 길이 동일하게 변경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연속 치수, 간격 조절하는 거. 요것들은 치수 실제 작업할 때 많이 쓰는 이제 옵션들이기 때문에 조금 익혀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깎기. 자, 목깎기는 사실 선에서 원을 그리고 트림을 하게 되는데 요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플랫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르기 모드로 해서 기존 선을 잘라낸 거고, 그죠? 요거는 그대로 남겨져 있죠, 그죠? 자르지 않기로 되어 있다, 그죠? 이게 목깎기 둥글게. 그 다음에 선으로 연결하는 거, 챔퍼.
선으로 연결하는 챔퍼. 자, 이거는 거리 방식에서 그 두 개의 거리값 자르기로 된 거죠. 이거는 거리값 했는데 자르지 않기로 해서 그대로 선이 유지가 되어 있는 형태고요. 오른쪽은 각도를 이용한 거죠. 그죠? 그죠? 각도.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오늘 수업한 내용입니다.